네, 세 가지 이슈 분석해드렸고요. 알려드린 종목들을 저희가 하나씩 풀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지 오늘 나오신 두 분의 의견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알려드린 조선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조선주 흐름이 좋죠. 그중에 현대미포조선이 오늘 6% 넘게 올랐는데 신조선가 지수가 3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미포조선의 주가도 상승행을 계속 저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부터 보시죠. 네, 두 분 다 예스라고 주셨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이 지난달에만 4개 선사로부터 수주에 성공했다라고 하던데 후속 수주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삼성중공업이 2분기 기준으로 수주 잔량을 충분히 채운 상태인 것 같고요. 나머지 이번에 인수하고 난 하나조선해양이라고 이제 이름을 사명을 바꾸죠. 이 이제 하나 같은 경우가 가장 수주 부분에 있어서 제일 저가 수준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가 좀 있었는데 하나가 인수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저가 수주가 아니라 소위 말해서 돈이 되는 수주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고부가가치 선박에 대한 수주 부분들을 향후 2년, 3년 내에 계속적으로 이어간다라고 하면 빠르게 돌아오는 이제 소위 말해서 30년 교체 주기가 10년 정도 앞당겨져서 이제 신재생에 대한 에너지를 사용을 하는 선박과 관련된 LNG선에 대한 고부가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발현되는 게 국내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향후 5년 정도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국내 조선업체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에서 저가 수주가 아니라 이제 고부가가치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런 가운데 충분한 수주 잔량 갖고 있는 가운데 입장에서는 조금 더 어닝에 대한 부분들을 좀 키워나갈 수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워낙 많은 좀 소외를 받았고요. 그렇게 이런 관점에서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긍정적으로 좀 반향을 좀 일으킨다라고 하면 2분기 실적을 좀 확인하고 1분기에 삼성중공업 정도만 흑자로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아마 2분기, 3분기 오픈이 된다라고 하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부분들이 좀 발현이 되면서 수급적인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과장님도 예스를 주셨는데 그러면 그동안 좀 상대적으로 덜 갔었던 그런 기자재 업체들까지 다 같이 좋게 보시는 걸까요? 네, 결국에는 뭐 선박 엔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본행제도 이제 덩달아 이제 수주가 나왔었고 네. 뭐 HSD 엔진 같은 경우도 이미 작년 3분기 때부터 흑자였다 전환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마지막에 좀 이제 뒤따라 올라오는 게 미포조선일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는 일반 대형 조선 3사와 달리 오히려 중소형 선박을 이제 건조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물론 그만큼 다른 조선 3사보다는 조금은 빠르게 이제 슬롯에서 회전율이 좀 빨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물론 신조선가 지수도 계속 올라왔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제 탱커선이 이제 꾸준하게 MR 탱커선이 이제 꾸준하게 수주가 계속 들어왔었고 그리고 PC선 상승세가 나오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고 하게 되면 이제는 대형 컨테이너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대부분이 LNG선, 조선 3사들 LNG선도 그렇고 그리고 탱커선도 그렇고 대부분 다른 이제 선박들이 수주가 계속 나오고 매출도 이제 저가 수주를 어느 정도 날리고 이제 고성가 수주 부분들이 서서히 이제 매출이 인식되는 시점이 대부분 하반기에 지금 몰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과 수주가 동반되는 시점이 하반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 미포조선도 여기서 똑같은 3사와 같이 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그 컨테이너선에 대한 수주가 좀 더 많이 나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결국에는 본행제나 이제 선박 관련된 엔진 회사들이 계속 꾸준하게 수주를 더 빨리 이제 인식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같이 가는 움직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에 대한 두 분의 긍정 의견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 감성포커레이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랜드 스노우피크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이 감성코퍼레이션이 스노우피크에서 의류 독점 라이선스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신고가 랠리가 과연 이어질까요? 네,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그렇게 들여다보지 않았던 종목인데 언제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을 했는지 캠핑을 좀 좋아하시나요? 아마 요즘에 뚝섬 리온 지역 7호선 주말에 이제 나가 보시면 진짜 잔디에 빈자리가 없어요. 한강 쪽에. 네, 다 그 2인용 텐트를 치시거나 이제 오후 8시까지 텐트를 칠 수 있거든요. 8시까지. 네, 근데 정말 줄 서서 텐트를 치시는 분들이 있고요. 요즘 MZ 세대에서 유행하는 말이 자캠이랑 솔캠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자캠이요? 네. 자가 캠프? 그렇죠. 자전거 타면서 하는 캠프. 자전거 캠프. 그리고 뭐 솔캠은 아시겠지만 솔로 하는 솔로 캠프.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좀 유행을 하고 있고 그 감성코퍼레이션 스노피크 그 CF 찍는 그 인원이 유승범이에요. 딱 두 가지 이미지인데 좀 자유로운 분위기. 힙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약간 그
그런 좀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좀 편한 이미지를 좀 주는 고급스러운 이미지인데 네. 저희가 이제 이런 브랜드가 있잖아요. 네, 고급 브랜드. 몽클.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캠핑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스노우피크가 고가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워낙 강하고 고가 전략을 좀 피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9년에 일본에서 브랜드를 좀 가지고 왔고요.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ROE 기준으로 한 300억 정도 보고 있는데 국내 매출 같은 경우에는 매장 수 계속 늘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중국과 이제 뭐 대만 이런 부분들에 좀 발행이 되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FNF처럼 연속성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좀 아까 이제 앵커분께서도 네. 정말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캠핑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하는데 네. 상대적으로는 관심 있는 분들은 여전히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흐름인 것 같고요. 오프라인 매장 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한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내년, 내후년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흐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자리를 잡으면 MLB나 뭐 내셔널 지오피가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좀 그런 분위기를 좀 이어갈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네. 제가 MZ인데도 작캠, 솔캠을 처음 들었는데 솔로 캠핑 한번 해봐야겠네요. 감성 코퍼레이션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예스 주셨고요. 마지막 종목 HD 현대건설기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덕분에 건설기계 매출 상승이 이어지고 있죠. 최근에 횡보하다가 오늘 장대 양봉을 보여줬습니다. 주가도 성장할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보시죠. HD 현대건설기계는 나뉘어졌습니다. 한 2주 전에 저희가 이 코너에서 이 종목에 예스 의견을 두 분 다 두셨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노시고 예스를 두셨습니다. 일단 뭐 현대건설기계는 하반기에는 뭐냐면은 원래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중국에 조금은 의존했던 이제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됐고 경기가 중국이 계속 경기 침체를 되다 보니까 거의 한 5% 안 되는 매출이 중국에서 하고 있던 상황인데 근데 그동안 주가를 올린 회사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북미 시장은 이미 50년 만에 인프라 지금 호황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도 하고 있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로 들어오게 되면서 인프라 법안이 굉장히 크게 이제 확대하는 방안을 이제 통과하게 되면서 그런 건설 기계에 대한 장비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좀 시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거의 1분기 성장률이 그냥 북미 쪽에서만 거의 90% 80%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신흥시장을 얘기를 했던 거는 이제 리튬 시장에 대한 강산 채굴을 하려면 결국에는 굴삭기에 대한 수요가 계속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 남은 게 그다음에 유럽 시장인데 튀르키예도 이제 지금 계속 지진에 대한 재건이 계속 이뤄지고 있고 거기는 적어도 1년 이상은 걸리는 작업이다 보니까 네. 이제 올해까지는 적어도 매출은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과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이 재건 사업이 언제 열리느냐가 좀 제가 볼 때는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7월 달이 되면은 일단은 굴삭기에 대한 기계 장비가 일단 가격 인상하는 시점입니다. 결국에는 항상 꾸준하게 저도 이제 회사에 물어봤을 때 이 굴삭기 기계 자체가 항상 이게 떨어진 적은 없다 하더라고요. 계속 이제 가격이 인상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가격이 올라가고 그럼 거기에 대한 수주가 계속 늘어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다르게 충분히 이제 실적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네. 때문에 과연 중국이 얼마만큼 하반기에 주문이 들어오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 우크라이나 사태 이 재건 사업이 얼마 정도 빨리 진입이 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전 지금 가격도 충분히 부담 없지 않는 가격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들 예스홀도 통해서 전망을 해드렸고요. 그럼 우리는 내일 어떤 종목을 사야 할까요? 두 분이 직접 고른 시초가 공략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첫 시간에 어떤 종목을 야심차게 가져오셨을지 우리 이상경 차장의 종목부터 공개하도록 하죠. 오늘의 첫 번째 공략주 SM을 가져오셨어요. 제가 엔터주를 좋아하긴 하는데 네. 악재로 인해서 빠진 SM을 가져오신 이유가 여기서 더 빠지진 않을 것이다. 일단 4일 연속 음봉을 좀 기록을 했고요. 과거에 SM 같은 경우에는 동방신기에 관련된 계약 부분이 있고 난 이후에 주가가 한 250% 정도 좀 올라왔고요. 네. 가까이서 보면 하이브 같은 경우가 BTS 관련된 부분으로 주가가 한 50% 정도 빠졌다가 최근에 한 170% 정도 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간적인 내가 조금 여유만 가져간다라고 하면 10만 원대 초반에서는 충분히 공략해볼 만한 가격일 것 같고요. 만약에 뭐 엑소 부분이 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트리거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시간이 어느 정도 충격적인 부분을 좀 완화한다라고 하면 뭐 기본적으로는 15만 원에 콜했던 카카오에 대한 부분들 네. 그리고 뭐 하이브가 뒷단에 있긴 하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엔터에 대한 직상장에 대한 부분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는 충분히 10만 원대 초반에서는 공략해 볼 만한 가격일 것 같아서 네. SM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SM 같은 경우는 뭐 악재만 아니면은 카카오엔터랑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빛을 볼 기업이라는 건 모두 다 아실 것 같은데 SM 지금 공략해서 상단을 좀 어느 정도까지 보시는지. 네. 뭐 가격적인 부분은 11만 원대 초반 정도 보고 있고요. 아. 만약에 뭐 9만 5천 원 선이 깨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조금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95,000원 잡아주셨습니다. 목표가 11만 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종목이 SM이라서 이화진 과장님의 종목은 어떤 걸지 궁금해지는데 보여주실까요? 공략주. 두 번째 공략주는 롯데렌탈을 가져와 주셨어요. 완전 반대로 뭔가 소외된 종목을 발굴해 오셨네요. 이제 한 달 전부터 소외에서 조금 빠져나온 것 같긴 한데 네. 물론 이제 SK 렌트카가 주가가 먼저 올라오긴 했습니다. 결국에는 금리에 민감한 종목이고 네. 이게 2년 전에는 이제 워낙 이제 코로나로 되면서 이제 중고차 가격이 엄청나게 뛰어 올랐다가 금리가 인상해 버리니까 이게 주문을 취소하는 현상이 발생해서 주가가 계속 이제 빠졌었습니다. 이 회사 영업 구조는 렌탈 영업이익의 마이너스 금리 조달 스프레드입니다. 결국에는 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 회사 영업이익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부터 이제 대기업들의 중고차 시장을 이제 드디어 진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롯데렌탈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이런 온라인 플랫폼을 시장을 이미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대기업들이 중고차 시장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허위 매물이나 관련된 이미지 자체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크게 갱신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롯데렌탈에 대한 측면도 사실 이 회사는 렌탈 회사로서 뭐 장기 렌터나 아니면은 관련된 중고차 매각에 대한 사업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회사가 그린카, 일단 카세어링 2위 업체인 그린카를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소카도 13%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카가 이제 상장하게 되면서 이제 지분 가치에 대한 이익도 이제 덩달아 할 수 있고 소카와 그리고 그린카의 차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중고차 사업을 렌터카 사업과 같이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조금 가장 큰 수혜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도 충분히 제가 봤을 때 매수 접근을 생각하고 있고 이미 한 재작년부터 주가가 크게 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이제서는 조금 매수가로서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렌탈 한 달 전부터 정말 꾸준히 빛을 보고 있었네요. 이 종목은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35,000원까지는 제가 볼 때 무리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손절가는 26,000원인 거는 네. 뭐 이제 여기서 더 빠질 때는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서 뭐 10% 정도 짧게 손절가를 잡았고 35,000원 뭐 1차 목표가를 잡아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롯데렌탈까지 공략주 들어봤습니다. 두 분과 알차게 오늘 첫 시간 함께 봤고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이상경 차장 그리고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